자, 오늘 12월 4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 0.4% 상승, 코스닥 0.15% 정도, 거의 뭐 그냥, 솔직히 상승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461 종목 상승, 413 종목 하락이니까 50 종목 정도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648 종목 상승, 900 종목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250 종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날이었다. 오늘 시장이 좀 특징이 많았어요. 일단은 STO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이 STO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뮤직하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뮤직하우 같은 것도 저작권을 이제 쪼개가지고 각자에게 토큰 형태로 발행을 해서 주식, 그러니까 토큰이라고 하면 어렵지만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식도 그 회사라는 총 가치를 주식이라는 걸로 쪼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총 가치를 쪼개가지고 주식도 대체 불가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어 그렇지 주권을 만약에 찾으러 가면 내 이름이 써있는 주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체 불가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정말로 대체 불가한 거고, 주권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예금하는 통장에 있는 돈이랑 마찬가지죠. 우리 내 통장에 돈이 있지만 그 통장에 돈마다 내 이름이 써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다르긴 한데, 굳이 좀 비교하자면 주식처럼 나눠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토큰인데, 최근에 한국거래소에서 신종증권을 상장할 수 있는 시범시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했고, 거기다가 요즘에 코인 시장도 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을 갤럭시나 머니트레이드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STO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대체 투자 자산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수급이 흩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채권하고 주식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높거든요. 채권하고 주식하고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거래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코인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위험자산, 회피자산이다, 대체자산이다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렇게까지 연관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코인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코인이라든지 STO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생기면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대체자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이 흩어지는 것 자체가 좀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STO가 올라가니까 역시 테마죠. 테마가 올라가니까 원래 올라가던 테마 로봇주가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로봇주들은 좀 하락을 했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많이 올라왔죠. 올라온 섹터들은 여지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우리 시장에 지금 다 끌어올릴 만큼 수급이 없기 때문에 한 섹터가 뜨면 한 섹터가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두드러진 거 2차전지입니다. 금요일 장후에 에코프로 비엔과 SDI가 대규모 공급 계약 뉴스가 있습니다.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5년이고, 공급 금액은 최근 공급가 평균 기준 43조 9천억, 엄청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비엔, LF들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은 에코프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재밌는 게, 에코프로 오히려 8%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 정도, 그리고 대형주들 SDI나 이런 것들도 소폭 강세 약세 이렇게 흩어지는, 엔솔은 소폭 강세였고, 좀 볼까요? 보여드리면은 엔솔은 0.35% 상승, 그리고 SDI는 1.68% 하락인데, 포스코 퓨처엠 10%또 올라왔고요. 근데 여기에 여기 있네요. SK 아이테크가 15% 올라온 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거든요. 보면은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은 반등을 주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최근에 그래도 어쨌든 간 2차전지 종목들이 조정을 줬다고 하지만은 아이테크는 진짜 못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또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은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계열사가 상장하면 지주사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주사의 강세를 보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다고 보진 않는데 지금 어쨌든 간 지주사가 사업회사보단 약세라는 게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에코프로가 8% 가까운 하락을 보여준 게 오늘의 장세의 특징이다. 2000원 간다고 당하게 가지 못한다. 라는 것도 지켜볼 만합니다. 수급이 그만큼 옛날처럼 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 BM이 15% 올라가는데 에코프로가 8% 빠진다고? 돌아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상장할 때 에코프로가 원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상장을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에 수급이 쏠리면은 에코프로에 있는 수급이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행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코프로는 지주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소폭 강세지만은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니케이 0.73%,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올라가기도 못 올라온 거죠. 상위 0.29% 하강세 1.17% 하락했고, 현재 유럽 시장도 제가 쓸 때는 0.1에서 0.3 정도 하락이었는데 지금도 비슷하네요. 독일이 그래도 플러스 돌아섰네요. 0.15 정도 플러스고, 영국이 0.35% 하락, 프랑스 0.1%, 유로스톡스 0.04%, 약보합 정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조금 제가 쓸 때는 소폭 하락이었는데 지금 혼주 정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하락이었으면 내일 2,000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강세다 그러면 2,000원지도 나쁘지 않을 거고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조하시면서 장을 좀 보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